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알아차림의 영역, 이 자료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서와 집중.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중인데요. 비의도적 집중 상태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주의가 묶여 있는 상태,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끌려다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의한 비의도적 집중 상태는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내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걱정과 불안이 있겠죠. 네. C는 욕망에 의한 비의도적 집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게임을 하고 싶은 나머지 현재 해야 하는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욕망에 의한 비의도적 집중 상태. 비의도적 집중 상태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마음의 상태와 동일시된 상태로 시간이 계속 가는 거고요. 감정이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 대상과 갈등이 더 커지겠죠. 압력밥솥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상황이 그걸 촉발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게 폭발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틈틈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린 지표로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신의 의도를 세우는데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걸어놨습니다. 들어가시면 그 내용 상단에 PDF 파일로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출력하셔서 잘 보이는 벽면에 부착해 놓으시고요. 자신의 마음이 불편할 때, 내지는 틈틈이 보시면서 이 그림이 좀 우리 마음속에 좀 각인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표를 놓고 일상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자녀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자녀의 행동이나 말이 그날은 좀 유달리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날 식사를 마친 후에 아내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좀 사귀다 보니까, 또 이제 고학년이 됐거든요, 자녀가.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배운 언행을 좀 자기도 모르게 또 부모랑 대화할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내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저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첫째와 평소에도 좀 장난을 종종 칩니다. 관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그 언행이, 그런 말투나 이러한 것들이 거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유달리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행동 습관이죠. 행동 습관이 잘못됐다, 내지는 좀 버릇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어떠한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고, 그것이 티는 나지 않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면은 제가 이제 B에 해당되는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람들한테 티는 나지 않지만 기분이 안 좋은 마음이 안에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자녀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 정신분석학에서 보시면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전치라고 하는 방어 기제는 다른 곳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사람한테 그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그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밖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것이 자녀에게로 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의 감정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회사에서 있었던 언짢은 일 때문에 자녀에게 전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첫째가 학원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첫째를 안아주면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되게 그 아침에 회사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아줬죠. 사과를 하고 나서 오히려 첫째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을,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빠가 먼저 사과를 했을 때 자녀의 마음이 또 풀리면서 기분이 많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첫째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뭐 자주 하면 좋겠지만요. 이러한 자신의 실수 또 자녀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미안하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녀가 더 살갑게 다가오고 그리고 더 자신이 열심히 했던 모습, 열심히 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뿌듯하고 그 사과를 순간적인 찰나에 제가 알아차리고 자녀에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녀에게도 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더 심어줄 수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습들을 알아차리는 과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블로그에 올린 자료 활용하셔서 마음의 상태 꼭 파악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른쪽은 자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왼쪽 표는 현재 내가 내면 상태를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도한 방향의 또 외부에 해야만 하는 것들 있죠. 주의 환기를 시키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의도를 세우는 어떤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때 우리의 의식 상태 안에서 우리가 내면과 외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아차림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